이번 시간은 할로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할로젠은 17쪽에 속해 있는 원소죠. 17쪽, 주기율표상에서 17쪽에 속해 있다.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게 더 여러분 눈에 잘 들어올 건데, 이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여기서 이제 족이 있고 주기가 있을 거잖아요. 1족, 2족, 13족 쭉 해가지고 17족, 18족이 있고 주기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라고 있을 때, 이 족은 우리가 족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맨 마지막 원자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 수를 의미한다 이야기했어요. 이 주기가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주기는 껍질 수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1번부터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질산, 풀내, 남아, 알규인, 황염화, 칼칼. 여기가 17쪽. 17쪽에 속해 있는 여기 누구예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요 4명. 요 4녀석이 바로 할로젠 원소입니다. 할로젠. 이 17쪽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플로린부터 우리가 보면은,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 1, 2, 3, 4, 5, 6, 7, 8, 9번이잖아요. 9번. 10, 11, 12, 13, 14, 15, 16, 17. 17번. 쭉쭉쭉 있을 텐데, 어쨌든 플로린 같은 경우에 원자 껍질이 2개. 껍질이 2개가 있고,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있다?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7개.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전자가 하나만 더 들어오면 옥텟을 만족해서 8개가 되니까 매우 안정해진다. 그래서 이 할로젠 원소들의 특징은 전자 하나를 쉽게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전자가 밖에 놀고 있으면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반응성이 크다. 이게 특징이 되겠어요. 전자를 한 개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플로린도 전부 전자 하나 받아서 플로린 마이너스, Cl도 Cl 마이너스, 브로민도 Br 마이너스, 아이오딘도 아이오딘 마이너스가 되는 걸 좋아한다. 왜? 전자 하나만 더 들어오면 옥텟을 만족하는 안정한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 요 애들의 최외곽에 있는 원자과 전자는 전부 몇 개다? 몇 개씩 있다? 7개씩 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로린 같은 게 전자 배치를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요? 9번 같은 경우에,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오비탈로 설명하면 1s2, 2s2, 2p에 5.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 s오비탈 2개, p오비탈에 5개 해서 총 7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염소 같은 경우 볼까요? 염소는 몇 번이냐면 17번이죠. 그러면 얘는 1s2, 2s2, 2p6 꽉 찼어요. 여기까지 꽉 차고, 그 다음에 3s2, 3p5. 얘도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7개. 이렇게 전자 개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얘가 뭐가 되면, F-가 되면, 얘가 Cl-가 되면 안정화된다. 왜 안정화되겠어요? 얘가 1s2, 2s2, 2p6. 그렇죠? 두 번째 껍질에 2개, 6개 합쳐서 8개의 옥텟을 만족한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럼 Cl- 같은 경우도 해볼까요? 1s2, 2s2, 2p6 다 찾고 3s2, 3p, 6가 되면서 8개 꽉 찼네. 옥텟을 만족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 배치도 우리 또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할로젠 원소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요약을 해봅시다. 할로젠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할로젠들은 17쪽에 있는 FCl,
BRI, 플로린, 그 다음에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이 되겠고, 이 애들은 첫 번째 특징,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음이온이 되기 쉽다. 왜 음이온이 되기 쉽다? 얘네들은 전자를 좋아한다.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전자 친화도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만큼 전자 친화도가 크니까 음이온을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떼어내서 이온을 만들고 싶은 이온화 에너지 또한 어떨까? 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반응성이 클까 작을까? 반응성이 크다. 자, 전자를 잘 받거나 전자를 잘 내어주면 반응성이 큽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도 반응성이 컸잖아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도 Na+가 되면서 전자를 내놓을 때 반응성이 커진다 그랬잖아.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할로젠들도 밖에 있는 전자를 받는 거를 매우 좋아한다. 반응성이 크다 작다? 크다. 매우 크다. 왜? 같은 말이에요. 전자를 한 개 받아 반응하면 뭐가 된다?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때문에 반응성이 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 플로린과 플로린이 주변에서 이제 다가오면은 하나씩 얻어가지고 공유 결합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전자 하나를 옆에 있는 친구로부터 받아서 손을 잡는 거거든요. 그게 공유 결합이잖아. 그래서 이 할로젠들은 혼자 존재하지 않고 F2, Cl2, Br2, I2 이런 형태의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우리 이원자 분자라고 해. 두 개의 원자가 만나서 하나의 분자를 이룬다.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반응을 잘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트륨 같은 금속 이온이 다가왔을 때 염화 음이온이 반응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소금, NaCl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로젠이 그 알칼리 금속하고 반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NaCl이라던가 같은 알칼리 금속들과 할로젠이 반응을 잘해서 화합물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들과 할로젠이 만나서 화합물을 형성을 잘한다. 알칼리 금속 뭐 있었어요? 리튬, 나트륨, 칼륨 등등 있었고, 할로젠 뭐 있어요? 플로린, Cl, Br, I. 얘네들을 각각 짝져주면 돼요.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 누구랑도 만들어서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수소와도 반응을 잘하는데, 뭐 수소 기체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수소 기체가 뭐 Cl2 같은 이런 기체와 만났을 때, 할로젠과 만났을 때 두 개의 HCl 만든다. 쉽게 말하면 요 수소에 있는 전자를 할로젠이 받는 걸 좋아해요. 받으면서 같이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HCl. 이게 뭐예요? 염화수소잖아요. 염산 형태로 많이 존재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알칼리 수소와 할로젠들은 반응을 잘해가지고 수소와 화합물, 이런 거 우리가 수소화합물이라고 얘기하거든. 수소와 만나진 화합물을 수소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소화합물도 잘 만든다. 그래서 할로젠 같은 경우 다시 요약하면은 17쪽에 속해 있는 원소고, 원자과 전자가 몇 개? 7개고, 전자를 하나를 받는 거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반응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음이온 되는 걸 좋아하고, 반응성이 매우 크고, 그 다음에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 왜? 반응성이 크다 보니까 두 개가 만나면 안정화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알칼리 금속과 화합물 잘 만들고 수소와도 화합물을 잘 만든다. 왜? 반응성이 크다와 연결돼 있죠. 반응성이 크니까 화합물을 잘 만든다 이거예요. 자,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 할로젠 요약할 수 있겠네요.